자, 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입니다. 자, 자, 성립과 불성립은 소송행위가 소송행위로서의 외관을 갖추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여기서 이 외관이라고 하는 것은 외관을 구비하면 그때는 소송행위가 성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외관을 구비하지 못하면 그때는 불성립이다. 불성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립에서요. 일정 요건을 구비하면 그 행위는 유효가 되고요. 일정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요 무효 문제도 나중에 후에 일정 요건을 또 구비하게 되면 하자가 치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자가 치유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불성립에서는 외관조차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불성립에서는 하자 치유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할 것은 이 무효가 성립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가 가능하다. 자, 밑에 보면 본질적 개념 요소 즉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했다 하고 구비하지 못하면 불성립했다라고 한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유효와 무효는 성립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성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불성립일 때에는 유효, 무효 자체를 논할 여지가 없다고 봤습니다. 자, 판단 여부. 자, 성립이 되면요. 비록 그 행위가 무효일지라도 어떤 판단을 내려줘야 돼요. 어떤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것인데 그 예로 공소사실이 불특정된 공소제기일 때에는 어떤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을 종결하죠. 그렇지만 불성립이라면 그런 것조차 판단할 여지는 없는 거예요. 애당초 무시해도 됩니다. 자, 치유 문제. 자, 성립인 경우는 소송행위로서 성립하였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무효에서 이 치유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죠. 필기해드렸죠. 그렇지만 불성립인 경우에는 애당초 치유 문제가 발생하지를 않는다. 자, 효과. 자, 성립인 경우는 무효라도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성립일 때는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판례입니다. 자, 밑에 검사에 의한 공소장 제출이 있죠. 이것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즉 소송행위가 성립을 하려면 검사의 공소장 제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공소장 제출이 없다면 이것은 성립이 아니다. 불성립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립하려면 공소장을 제출해라. 자, 꺽쇠 2번. 제출이 없다면 그때는 방금 1번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립했다고 볼 수가 없다. 불성립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불성립이기 때문에 치유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줄에 검사가 뭐뭐라고 오인하였다. 주관적 요건이죠. 주관적 요건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의 개인 사정이지 이 오인이라고 해서 하자 치유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왜? 불성립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말씀드렸듯이 치유 문제도 발생하지 않지만 후에 이 당해 소송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그때부터 성립으로 본다는 겁니다. 요 적법하게 행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기에서 이 사례에서는 공소장 제출 말합니다. 그러니까 후에 적법하게 검사가 공소장 제출이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다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것이 유효 무효입니다.
자, 방금 앞에서 보았듯이 유효 무효는 성립을 전제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무효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건 불성립이잖아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불성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라는 것은 본래 자기네가 지향했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무효일지라도 공소시효 정지 효력은 인정하고요. 왜? 공소적인 했기 때문에 정지 효력은 발생하게 되고, 또 말씀드렸듯이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을 끝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효과는 있다는 거죠. 무효라 할지라도. 자, 무효 원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건 됐고요. 자, 밑에 의사의 하자를 봅니다. 하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구매했을 때 물건에 하자품이 있다는 것, 그 하자랑 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어떤 의사 표시를 했는데 그 의사 표시 하자가 있다는 것은 그 의사 표시가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행해졌을 때 그 의사 표시를 무효시킬 수 있느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으로 나누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요 2번 관련된 요 판례입니다. 판례 뭐라 그래요? 요 2번에서 판례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게 되면 무효를 인정한다고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 판례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자, 소송 행위에는요, 절차 형성적 행위가 있고 그리고 실체 형성적 행위가 있는데 이 절차 형성적 행위가 착오로 인해서 행해졌을 때는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착오라 할지라도 소송 행위는 공법적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착오로 행해졌다 할지라도 일단 그 소송 행위는 유효로 봅니다. 이 소송 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해주는 거예요. 자, 원칙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외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것이 밑에 나오는 거예요. 이 착오가 유효가 아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려면 어디까지나 예외적입니다. 무효화시키려면 자, 첫 번째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만일 착오가 없었다면 그 행위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해서 착오를 했을 것. 두 번째는 피고인이나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했을 것. 세 번째는 만약 그 행위를 유효로 시킨다면 그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면 이 세 가지 조건 모두 다 구비해야 됩니다. 중요한 착오,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 이 세 가지를 모두 구비하면 그때 비로소 무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유효입니다. 자, 항소 포기와 같이 절차 형성적 소송 행위가 착오로 행해졌을 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착오를 할지라도 유효가 원칙이라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려면 이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했을 것. 그쵸? 앞에선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만 쓰고 있는 거예요. 했을 것이 요구된다. 나머지 두 가지는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꺽쇠 2번 갑니다. 교도관이 내어주는 상속권 포기서를 이 친구가 항소장으로 잘못 믿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착오죠. 착오인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원칙적으로 이 착오는 유효다고. 유효. 무효시키려면 이 세 가지를 모두 구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꺽쇠 2번 같은 경우는 그런 사유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지도 않고 사인했다는 거죠. 이것은 유효다고 봤습니다. 예외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안 봐도 됩니다. 안 읽어봐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무효의 치유입니다. 자, 무효는 치유가 가능하다 했죠. 성립에서 나오기 때문에 무효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치유가 가능하다 했는데 그 행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안을 볼게요. 추안이라 하는 것은 추후에 보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추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보완하면 이것이 유효될 수 있느냐는 좀 나누어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단순 추안입니다. 단순 추안은 설명드렸듯이 여기서 법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송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법조문에 딱 두 개를 명시해 놓고 있는데 상습권 회복과 약식 명령에 의한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이 두 가지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명문으로. 이 두 가지는 나중에 저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이 경과한다 했는데요. 요 기간이 법정 기간이 경과할 때 피고인의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요. 귀책 사유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하여 나중에 후에 소송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 자체가 유효시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부분 뒤에서 배울 겁니다. 이 관련 조문 나와 있고요. 자, 보정적 추안은 형태가 여러 가지죠. 여기 변호인 선임의 추안, 공소사실의 추안, 그리고 고소의 추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고소의 추안은 우리 판례가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고소의 추안은 X라고 하시고 변호인 선임 있죠? 이 추안도 우리 판례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X 하시면 되고요. 이 공소사실 추안 나오네요. 이것은 세모라 할게요. 세모.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일단 체크를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 변호인 선임의 추안 판례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판례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변호인 선임 신고 전에 변호인으로서 한 행위가 변호인 선임 신고서에 의해서 나중에 이것이 유효하게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판례는 부정입니다. 자, 변호인 선임은 심근마다 해야 돼요. 심근마다 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심근마다. 근데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효죠, 무효. 변호인이 선임된 게 아니에요.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상고 이후 서만을 제출했는데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 나중에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선임서를 나중에 제출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유효화될 수 있느냐? 무효가 유효로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판례는 추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법 유효한 선임서 상고 이유서가 될 수가 없다는 부분 우리 판례는 부정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 무효입니다. 다른 것만 제출했죠? 나중에 기간이 경과를 했어요. 그리고 뒤늦게 선임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거 뭐다? 무효다 이거지. 적법 유효한 게 아니다. 그래서 추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제출하지 않았죠? 밑에 적법 유효하지 않다. 치유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에서만 신고서 제출했지 2심에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1심 걸 갖다 썼다 할지라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별표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기출된 판례들입니다. 자, 공소사실의 주안. 전혀 습득되지 않았다면 기각으로 판결로 사건 종결을 하면 되고요. 일부가 불명확한 경우는 판례가 뭐라 하냐면 검사에게 성명을 구해라 하는 겁니다. 이 성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판결되었다면 그때는 위법이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보세요. 요 계급이 특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피해자인 개원들의 성명과 피해자별 피해액만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일부는 명확한데 일부는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지. 그쵸? 그랬을 때는 성명을 구해라. 그런데 성명 구하지 않았죠. 그쵸? 법원은 검사에게 성명을 구하여 만약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할 것이고, 그런데 성명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공소기각 판결 때린 것은 위법이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음도 보면요. 자, 기재가 불명확하대요. 그러면 성명을 구했어야 되는데 성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소기각을 때린 것은 위법이다. 자, 검사의 기명 날인 서명이 없는 상태로 지금 법원에 공소장이 제출됐습니다. 무효지? 무효입니다. 이거는 무효인 거예요. 무효인데 이것이 나중에 요 검사가 기명 날인 서명을 하잖아요. 후에. 그치? 그러면 이거 예외적으로 유효라는 겁니다. 유효.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여기 위법이었었는데 여기도 변호인 선임 초안에서 다 무효잖아요. 그치? 효력이 없다고 봤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만큼은 예외적으로 유효라고 봤다. 자, 이 판례는 형법에서도 좀 나오는 판례인데 원래는 이제 형사법 판례죠. 자, 공갈죄의 이 행위 수단이 이제 폭행 또는 협박인데 그래서 이 공갈죄 실행의 착수는 폭행 협박이 있을 때 공갈죄의 착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협박을 공갈죄의 흡수가 된다. 그래서 공갈죄로 공소 제기한 것이 아니라 그 수단인 협박죄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당시에 공갈죄가 아닌 협박죄로 기소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 폭행 협박은 공갈죄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판정에서 검사가 협박죄로 공소 제기했던 것을 공갈죄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 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공소 제기 하자가 치유된다고 봤어요. 치유가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협박은 폭행 협박은 공갈죄 수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협박죄로 기소했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협박죄는 공갈죄 수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갈죄로 기소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협박죄를 공갈죄로 공소장 변경이 된 이상 그 하자는 치유가 되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형소 1에서 수사 파트에서 요 친고죄 배운 적 있죠. 친고죄라고 하는 것은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고죄 같은 경우에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공소 제기를 못해요. 자, 그랬는데 그런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는데 또는 취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친고죄로 지금 기소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치? 기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은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느냐? 자,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요 친고죄 나오죠? 친고죄 나오죠?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검사의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또는 즉시 고발 사건 같은 경우에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의 공소이기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치?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고소가 없고 고발이 없어요. 이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공소 제기가 먼저 이루어진 거야.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플러스 고소가 뒤늦게 추가됐다는 거죠. 고소가 공소 제기된 후에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소 제기가 된 후에 고발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것은 뭐다? 이것은 우리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뒤늦게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것은 치유가 되지를 않는다. 이건 무효다는 거예요. 무효. 자, 그것이 바로 이거죠. 우리 판례는 부정설이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즉 즉시 고발 사건에서 공무원의 고발 없이 공소 제기된 후에 뒤늦게 공무원이 고발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치유가 안 됩니다. 그쵸?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데 지금 공소 제기가 친고죄로 행해졌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 밑에 판례처럼 뒤늦게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고소가 없는데 친고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자, 여기서 1번 이 밑에 판례처럼 그 후에 플러스 고소가 되었다면 이거는 치유가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치유가 되는 것처럼 행해지려면 고소를 뒤늦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공소장 변경을 해야 이게 치유가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요 밑에처럼 고소를 하는 게 아니라 요 판례처럼 공소장 변경을 하면 치유가 되더라는 것이 요 판결 요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치? 변경을 해라. 그래야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판례와 요 밑에 판례를 꼭 좀 비교하셔야 됩니다. 별표. 자, 이 판례는 요 판례의 연장선이에요. 자, 요 강간죄인데요. 강간죄는 당시에는 친고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약간 맞지 않는데 취지는 똑같으니까요. 자, 강간죄를 친고죄로 놓고 요 판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역시 고소가 있어야 돼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행해지는데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친고죄로 일단 먼저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해놓고 나중에 친고죄로 공소장 변경이 된 거죠. 강간치사죄와 강간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꼼수를 부린 거예요. 꼼수.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강간죄가 친고죄였었는데 피해자 측에 고소가 없다 보니 검사가 그러면 강간치사나 치상으로 일단 먼저 공소를 제기해 뒤늦게 고소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꼼수를 부렸는데 그리고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뒤늦게 그 아버지가 왜냐하면 피해자는 사망했으니까요. 아버지가 뒤늦게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이죠. 여기 고소가 없는데 공소 제기했고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서 친고죄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고소가 되었다는 거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다 하는 내용의 판례. 그래서 하자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취지는 똑같죠. 근데 이것은 옛날 판례라서 강간죄 옛날 판례라서 출제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 판례가 더 출제가 좀 잘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공격 방어 방법의 소멸에 따른 하자 치유라고 해서 여기 토지관할 나옵니다. 이 토지관할 위반 신청은 신청을 받아야 이제 토지관할 위반 판결을 내리거든요. 이 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신청이 들어와야 되냐면 모두 절차까지 들어와야 돼요. 모두 절차까지 신청이 들어와야 이 토지관할 위반을 해줍니다. 그 모두 절차를 넘기면 더 이상 유효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는 신청이 들어와야 된다 하는 얘기가 바로 요 얘기입니다. 요 책문권 포기라고 하는 것도 나오네요. 책문권이 뭔지는 각주 읽어보시고 요 포기가 되면 하자가 치유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요 책문권 포기 관련해서는 요 밑에 판례가 좀 나오네요. 자, 여기서 판례입니다. 자, 1번에서 자, 검사가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서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했을 때 이것은 책문권 포기로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자, 2번. 자, 반대 신문에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했는데 그러면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고인 측에서 이해할 점이 없다고 말했다면 역시 책문권 포기로서 하자가 치유됐다고 봤습니다. 자, 다음. 자, 통지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래서 참여 기회를 주지 못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 측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얘기했다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봤습니다. 자, 검사에게 공판기일 통지를 하지 않았죠. 그럼 검사가 공판정에 출석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출석을 했다면 검사에게 참여 권리를 박탈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봤습니다. 자, 피고인에게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자가 있었는데요. 피고인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역시 하자가 치유됐다고 봤습니다. 자, 공소장 부분이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위법은 있는데 어쨌든 피고인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충분히 얘기를 했다면 역시 하자가 치유됐다고 봤고요. 자, 송달이 부적법했기 때문에 공소장 송달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피고인이 법정에 나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진술을 했다면 역시 하자가 치유됐다. 자, 다음도 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참여의 기회를 주지 못했다는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역시 피고인 측에서 증거로 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시 동의를 했다면 하자가 치유됐다고 봤고요.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위법은 있지만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유 없다는 답변을 했다면 하자가 치유되었다. 공소장 1번지에 위배된 공소제기를 할지라도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하자가 치유됐다고 봤고요. 그리고 심증 형성이 이루어졌다면 하자가 치유됐다고 봤습니다. 자, 공소장 부분을 송달하지 않았죠. 송달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송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밑에 보면 신문에 응했고 변론에 하였다면 하자가 치유되었다.
자, 부적법한 항소 이유서라 할지라도 밑에 정상적인 소송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봤습니다. 자, 밑에 판례는 이제 치유가 안 되는 판례들입니다. 자, 공소 제기는 서면주의를 요구하고 있죠. 엄격한 서면주의입니다. 자, 서면을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서면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무효로 봅니다. 그래서 공소 제기에 있어서 현저한 방식 위반이란 말은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죠. 구술로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다? 이건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된다. 그래서 밑에 변호인과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 사례가 이거죠. 현저한 방식 위반이라는 것은 구두진술을 말합니다. 자,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필요적 변호 사건은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변호인 없이 변론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변호인 없이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현저한 방식 위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위법이라 볼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후에 선임되었다 할지라도 자, 그 밑에 해산 명령의 근거가 되는 규정인데 그 근거되는 규정을 기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역시 나중에 검사가 1심 변론 종결 후에 근거조항을 제시했다 할지라도 치유가 안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의 판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송행위 취소와 철회입니다. 자, 취소란 소송행위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고요. 철회란 소송행위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개념은 그 정도면 됐고요. 자, 판례를 봅니다. 자, 등거동의 의사표시는 언제까지 해라?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해라. 전자 동그라미. 전까지 해야 되는 거지. 그 뒤에는 못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완료된 뒤에는 취소나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 능력은 인정된다. 상실되지 않습니다. 인정된다라고 하는 걸 봐두시면 됩니다. 됐습니다.